안녕하세요. 지금 몇 년 차이시고 어떤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어떤 직무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로 7년 차이고요. 대체 수산식품을 만드는 스타트업에서 브랜드 디자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X 디자이너라고 알고 있는데 BX 네. 디자이너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통 브랜드 디자이너라고 불렸었는데 요즘은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줄여서 BX 디자이너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브랜드 경험을 설계하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는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브랜드 이미지나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고려해서 고객 경험을 전반적으로 디자인합니다.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이나 고객 여정을 설계하거나 디지털이나 오프라인으로 고객이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업계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었는데 어, 당시 저희 세대는 어른들이 그림 그린다고 하면 화가 정도를 생각하고 배고픈 직업이니까 다른 걸 하라 이러는 환경이었었는데 중학교 때 디자인 입시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디자인 학부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와 그 전에 커리어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작은 잡지사에서 편집물을 디자인하는 편집 디자이너였고요. 신문이나 책에 얹어진 글 같은 거는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 글 쓰듯이 자연스럽게 얹어진다고들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하는 그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처음에는 편집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고 점점 인쇄 시장이 줄어들면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브랜드라는 게 조금씩 활성화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로 옮겨서 경력을 디벨롭하고 현재는 에이전시를 거쳐서 스타트업의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계 입문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비전공자분들도 디자이너 쪽에 입문을 가능하나요? 저처럼 처음부터 입시를 해서 전문적인 대학 교육을 받고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네. 요즘 취업 시장을 보면 학원 다니고 오신 분들도 제법 계시고 다만 학원마다 장단점이 명확해서 커리큘럼을 잘 확인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된 곳인데 을지로에 디자인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디학이라고 부르는데 네. 전통적인 학위 과정이나 공식 교육기관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디자인 커뮤니티나 워크숍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디자인의 심화학습, 실무 경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 같이 일하셨던 분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졸업생들끼리 교류가 활발하다고 들어서 커리큘럼이 잘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디자이너가 되려면은 필요한 역량과 공부하면 좋은 것 이런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타이포그래피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타이포그래피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글자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거고요. 그 글자의 모양이나 크기, 간격 등을 조정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하는데 많이 쓰이고 디자이너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학문적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광고나 책, 포스터의 제목을 디자인할 때 분위기나 내용을 강조하는 서체를 디자인할 때 타이포그래피가 쓰이기도 하고 단순히 글자가 읽기 쉬운 것 이상으로 디자인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많은 분들이 재능의 영역이라고 하시는데 재능이 없어도 학습으로도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재능이 있으면 좋긴 한데요. 네. 저도 엄청 뛰어난 재능을 가진 편은 아니라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에 비유를 하자면 천재라고 불리는 선수들 중에서도 반짝하고 일찍 사라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초기에는 인지도도 좀 떨어졌지만 본인의 롤을 잘 소화해서 오랫동안 선수로 활약하고 늦은 나이까지 뛰다가 은퇴하는 선수들이 있듯이 끊임없이 학습과 연습이 필요한 분야고요.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BX 프로젝트를 하실 때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프로젝트의 목표나
브랜드의 핵심 가치 그리고 타겟을 명확히 정의를 하고요. 네. 이 단계에서 브랜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랑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파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최적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들이 조금씩 조합이 되면 네. 그것들을 모아서 키워드나 브랜드가 사용할 언어, 어투, 그리고 색감, 이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브랜드 경험이 일관되게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마케팅 팀이나 개발 팀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직마다 다르긴 할 텐데 부서와의 협업은 브랜드의 언어, 메시지,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케팅 팀과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브랜드의 키워드가 웰빙, 웰니스다 가정을 하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캠페인을 기획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한 팁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컨텐츠를 기획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협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과의 협업은 웹이나 앱을 다룰 때 주로 이루어지는데 디자이너가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웹사이트나 앱 디자인 구현을 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나 기능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주로 합니다. BX 디자인에 주로 사용하시는 도구나 소프트웨어는 어떤 건가요? 어도비 툴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협업을 위한 툴로는 피그마나 노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는 웹이나 앱 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디자인을 기획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편하고요. 노션 같은 경우는 일정이나 메모, 프로젝트 기획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정리하기 쉬워서 협업 툴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툴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아직은 손에 익지가 않아서 적극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에이전시 근무할 때는 무드 이미지 같은 것들 스톡 이미지에서 찾기 힘들 때 프롬프트 입력해가지고 AI 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었고요. 작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다른 디자이너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변사범 디자이너님께서 AI 툴을 많이 연구하시고 브런치 같은데 연구한 결과들을 정리해서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용해도 저작권 문제 같은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는데 AI 툴로 사용된 광고 이미지들도 지하철에서 간혹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밑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 강도랑 워라밸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는 여유롭게 흘러가는 편이고요. 출퇴근 시간 딱딱 지켜서 근무를 하는데 회사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분명한 것 같고 저처럼 인하우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들은 여유롭게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에이전시 경우는 프로젝트마다 일정이 매번 달라지기도 하고 클라이언트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워라밸이 조금 불규칙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시랑 인하우스 차이는 어떻고 장단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에이전시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작업도 프로젝트 단위로 돌아가고 호흡이 빠릅니다.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브랜드에 집중을 하는 프로젝트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분들이 에이전시를 스타트로 시작하는 걸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인하우스를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작업들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경력을 쌓기에 좋은 환경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주로 재택을 많이 하거든요. 오. 해외에 있는 직원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국인 분들
사람들이랑 소통을 주로 줌이나 구글 미트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환경이 가능한 것 같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메일부터 확인하고, 월요일의 경우는 주간 미팅을 합니다. 이번 주에 할 업무나 계획들을 공유를 하고, 오후에는 특별히 화상회의를 진행할 일이 없다면 점심시간에 노트북을 들고 나가서 나머지 업무는 밖에서 자유롭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업무 시간이 끝나면 개인 외주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자기 전까지는 개인 외주 작업을 하고요. 외주 작업이 없으면 취미 활동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디자이너분들은 외주로도 용돈벌이 쏠쏠하게 한다고 네네. 들었는데 어디를 통해서 외주를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만나 뵀던 분들이 이렇게 계속 소개로 일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장점과 가장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게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장점은 다양한 환경, 취향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고, 힘든 점은 그 취향을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는 점. 디자이너들이 많이 겪는 스트레스는 다양한 시안과 수정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이었거나 기억에 남는 BX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스타트업 전에 다른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 회사의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제가 혼자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회사가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서체로 만든 로고를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었고, 그래픽과 이미지의 톤 앤 매너나 브랜드의 키워드 메시지나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좀 중구난방이었던 회사 환경이었는데, 저는 당시에 마케팅 팀에 소속된 디자이너였고, 저 홀로 디자이너였습니다. 디자이너로 입사를 해서 적응을 마치고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혼자서 진행한 프로젝트였고, 처음으로 브랜딩이라는 거를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회사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퇴사를 하긴 했는데, 퇴사 이후에 남긴 디자인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아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아쉬운 프로젝트, 두 가지 다 느꼈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들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2-3달 정도였고, 긴 거는 1년 갔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디자이너분들 취업 난이도가 많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어떤 직무든 간에 취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취업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 디자인적 성향, 이런 것들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회사를 찾는다면 조금은 취업 난이도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취업하려면은 학벌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가요? 디자이너는 무조건 포트폴리오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학벌이 좋다 해도 포트폴리오로 내놓은 결과물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꿈나무 분들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될 거야? 아니면은 대학 없어도 충분히 학원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면은 시작할 수 있다 해야 되는지. 대학을 나오면 편하긴 하죠.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교수님들과 주변 선후배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거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 도움받기도 쉽고요. 학원은 아무래도 그런 소통이 조금은 적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고민을 할 여유 없이 작업에 매진해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나오는 것, 이것이 목표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그런 환경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BX 디자이너 외에도 어떤 디자이너들 종류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요즘 많이 보이는 UX, UI 쪽이 있고, 디자인, 서체 디자이너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 도시 환경을 디자인하는 환경 디자인도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있고요. 컨텐츠 디자이너도 있고, 요즘 핫한 3D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고,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고 등등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장 생각나는 거는 요 정도 있습니다. 주변 디자이너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소속된 학교에 다양한 디자인 전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졸업한 동기나 선후배들이 일하는 분야도 다양한데요. 서체
디자인, 디자인, 영상, 광고, 시각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산업 디자인 전공하셨던 분들 경우는 제품이나 환경 디자인, 실내 디자인 정도로 나뉘고, 그 외에는 게임 디자인이나 UX 디자인 전공하는 분들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영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직할 수도 있나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시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기본기만 같을 뿐 각 분야마다 소통하는 언어나 일의 진행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디테일한 지식은 필수로 갖춘 후에 이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갑자기 제품 디자인 분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못 봤는데,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외에는 분야를 확 바뀌어서 넘어가는 분들은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이것저것 하려고 계속 시도는 하는데, 하다 보면 자기 복제를 하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에이전시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할 때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외주 작업 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이런 스타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이거 너가 작업한 거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조금 위기감을 느껴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시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디자인적인 것 외에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예로 들면 인문학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전공했던 학과의 이름도 영어로 하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었거든요. 내가 만든 디자인이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감정적으로 어떤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심화 작업을 거치려면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문학 지식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대학생 때는 핀터레스트나 비엔스 이런 작업물들 아카이빙된 사이트를 주로 봤다고 하면, 요즘에는 서핏이나 헤이팝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디자인 컴파스라고 디자인 뿐만 아니라 브랜드나 요즘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키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하거나 잘 정리해 놓으시는 분이 계셔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창업이나 개인 브랜드 런칭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개인 디자인 사무실을 꾸리는 거에 최종 목표긴 하죠. 디자이너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직장인으로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지. 일단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찾아주는 디자이너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스트레스를 덜 받아가면서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목표는 그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디자인 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디자이너들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생각을 많이 할 줄 아는 디자이너들이 AI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자와 협력하는 자세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제보들에 의하면 회사에서 기획안의 A부터 Z까지 모든 요소들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작업 진행이 어려운 디자이너들이 간혹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당시 회사 환경이 기획자들의 영향력이 강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대로만 작업을 해야 했었는데, 툴만 사용하는 디자이너처럼 일을 하게 된다면 AI의 디자이너들이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분들에게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디자이너분들은 오래 살아남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분들은 AI를 업무의 툴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디자이너가 단순히 꾸미는 사람이다, 치장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기획력과 의견을 제시하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긴 하지만 나중에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네. 대해서 대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